안녕하세요. 금리는 돈값입니다. 돈값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고 돈값이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죠. 금리가 높으면 리스크 없이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금리가 낮으면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적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좀 다른 얘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금리가 낮으면 자산을 증대시킬 기회가 적어진다니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반대라는 거죠. 금리가 높으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스크를 적게 하면서 자산을 더 불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IMF 직전에는 정기예금을 가입한 사람은 12% 안팎의 확정금리를 은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2%.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가 IMF를 겪었는데요. 그 당시에 은행 예적금 하면 10%는 받아야 된다는 게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외환위기 때는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투자 신탁 경우에는 연수익률 30%를 제시한 상품까지 등장했죠. 그 당시에 금리에 민감한 사람들은 기존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공사채형 투자 신탁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죠. 반대로 당시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돈을 빌리는데 돈값이 훨씬 더 많이 들어서 감당이 안 됐던 거죠.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은 몰락했던 거죠. 당시에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리가 높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쉽게 돈을 벌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때문에 엄청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1980년도 1년 정기예금의 금리가 어땠냐면요. 21.8%였습니다. 100만원 넣으면 1년 뒤에 122만원이 되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981년에 17.9%였습니다. 1982년에 11.9%로 내려갔죠. 1983년에 8%였습니다. 84년도에 9.5%였고요. 1985년부터 89년까지 1년 정기예금의 금리는 10%였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0%, 그리고 1994년, 95년 10%, 96년에 9.8%, 1997년에 12.6%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얼마죠? 예적금 금리 한 2% 됩니까? 3% 됩니까? 물론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좀 올라가면서 3, 4, 5%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랬다라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서 임대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어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했던 적도 있죠.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월세를 받으려고 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금리와 주가는 어떤 상관관계를 보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1980년대 대한민국의 주가가 100, 1980년에 110, 81년에 126 이랬습니다. 1988년 690, 1989년에 918, 1990년도에 746, 1994년에 965 이랬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보였던 모습이죠. 어떻게 보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죠. 금리와 주가는 역의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생각해보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이렇게 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물가와 주가와 또 비교를 해보면 또 나름 재밌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적인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가 상승했을 때 주가가 떨어진 것처럼 물가가 또 오르면 마찬가지로 금리가 오르고 주식은 내려간다라고 보면 맞죠.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 대체로 주가는 하락하고 또 물가가 떨어지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맞죠.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어떤 일일까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그 때문에 한국의 주가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미 지금 현재 채권금리가, 국고채 금리가 3년 금리하고 30년 금리가 뒤집어졌죠. 믿기 어려운 일인 거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무조건 2년 안에 경제공황이 벌어진답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다라고 하는데요. 미국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난 이후에 1, 2년 뒤쯤에 대응위기가 터졌답니다. 미국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한 6, 7번 있었는데 그때 그 이후에 어김없이 경제 충격, 경제 위기, 경제 공황이 터졌다는 거죠. 이제 한국이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앞으로 한 2, 3년 뒤쯤에 그런 일이 터질 수 있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장단기 금리 역전만 생긴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도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하죠. 또 뭡니까? 또 쌍둥이 적자 얘기도 나오고 있죠.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재정 적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다 얘기해보면 어떤 일입니까? 한국의 경제 충격, 경제 공황은 소공황, 중공황이 아니라 경제 대공황이 미친다라고 보면 맞죠. 1997년 IMF가 터졌죠. 그리고 난 이후에 외환 보유고를 착실하게 쌓아서 그래도 경제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모드를 한국이 갖춰왔죠.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정부 재정도 안 좋고 가계부채는 OECD 최고 수준이고 전세까지 포함하면 GDP 160%, 170%를 육박하고 있고 가계부채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온갖 충격들, 거품들, 폭탄들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 30년 만기 금리가 3%를 돌파하는 건 지금처럼 수직 폭등한 적은 30년 2013년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죠. 이게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그냥 넘길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돈이 식어 마르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대출금리는 폭등할 수밖에 없다. 대출이자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빚을 절대 지지 말아야 되고 가지고 있는 빚을 어떤 식으로든 다 없애기를 제안드립니다. 지금 무리하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호가 같은 말에 속지 말고 최대한 빨리 처분할 수 있는 금매 가격으로 정말 내려서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뜯어내고 빚 갚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초토화되는 거죠. 쓸려 나가는 거죠. 사실상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는 매우 심각하다. 매우 악독하다. 최악이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진 일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최악이다. 1997년 터졌던 IMF 상황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IMF 직후에 그래도 경제 성장률로 중국이 있어서 커버가 됐지만 지금은 뭐냐고요. 기댈 중국도 없죠. 경제 성장률도 1%대로 주저앉았죠. 그냥 암담할 뿐인 거죠. IMF 때는 그래도 기업들이 부채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가게는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기업은 기업대로 상황이 안 좋고 가게도 안 좋고 정부도 안 좋습니다. 게다가 한국만 안 좋으면 그래도 좀 다른 나라에 비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중국이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죠. 미국도 최악이죠. 일본도 안 좋죠. 유럽대로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유가는 지금 폭등해 있고 물가는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앞으로 2022년 내내 쌍둥이 적자로 계속 힘들어할 거다라는 게 앞으로 예상되는 모습인 거죠.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시중에 돈이 마르고 있고 돈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시기에 함부로 빚을 내서 뭔가를 한다는 건 자살행위다. 죽겠다고 작정 안 가고 똑같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공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미 많이 늦었을 수 있다. 빚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상 한국 경제의 심판이 오고 있다. 가까운 시기에 온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 대공황이 오고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틀리길 바랄 뿐인 거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이길 바랄 뿐입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서 몰락하고 뛰어내리고 죽고 망가지는 이들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신중하게
삶을 지켜나갈 국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